안녕하세요. 미국 CDC 자문위가 얀센보다 mRNA 백신 맞아라 권고했습니다. 미국 CDC 질병통제예방센터 자문기구가 혈전, 혈액응고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존슨앤드존슨 자회사 얀센 코로나19 백신보다 화이자, 모더나 등 mRNA 백신을 접종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얀센 코로나 백신의 부작용을 살펴보겠습니다. Common Side Effects에는 헤데익, 머슬 페인 등이 있고요. 좀 더 희귀한 Rare Side Effects에는 래시 등이 있습니다. 발진은 피부나 점막에 도단한 작은 종기입니다. 보통 일시적으로 피부가 붉어지면서 염증과 부종을 동반합니다. 발진이 포함된 Rare Side Effects는 1000명 중에 1명 발생합니다. 0.1% 확률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10,000명 중 1명 발생하는 부작용에 혈전이 있습니다. 정맥 깊은 곳에 생기는 혈전이라고 하는데 Pre-existing Risk Factor가 존재할 경우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얀센 백신을 접종한다면 나의 몸이 위험 요소를 보유하고 있는지 검사를 해봐야 합니다. 과거 기록도 살펴봐야 하겠죠. 여기까지가 Rare Side Effects였고 그 아래는 더 희귀한 부작용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혈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같은 혈전의 종류라고 해도 더욱 희귀하고 심각한 혈전들이 있다는 겁니다. 30만 명 중에 1명 발생하는 매우 희귀한 혈전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렇게 혈전이 발생하면 10명 중 1명은 아마도 죽을 수 있다고 합니다. 30만 명 중에 1명 발생하고 이러한 사람 10명 중 1명은 사망하는 거니까 얀센 백신 접종자 300만 명 중에 1명은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3천만 명이 접종하면 10명이 사망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위험한 혈전 부작용은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낮은 혈소판을 동반한다는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혈전이 생기고 혈소판 감소증이 발생한다면 위험하다는 겁니다. 단지 혈전만 생기면 괜찮을 수 있고요. 그리고 어린 사람들에게 잘 발생합니다. 한마디로 혈전과 관련하여 리스크 팩터가 있는 어린 사람들은 얀센 백신을 맞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미 한국은 얀센 접종 연령을 조정했습니다. 얀센 접종 연령 왜 3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조정됐나? 우리는 방금 그 이유를 공부했습니다. 어린 사람들에게 혈전 부작용이 더 많이 발생합니다. 2021년 8월 3일 뉴스 기사입니다. 얀센 백신의 접종 연령은 2021년 8월 3일 조정되었습니다. 이제 50세 미만 일반인은 얀센 백신을 접종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얀센 백신은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부작용이 발생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동일한 플랫폼인 바이러스 전달체 벡터 백신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 드물지만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혈소판 감소증 혈전증은 젊은 층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가 방금 공부했죠. 얀센 백신 접종자 중 6월에 30대 대구 남성이 접종 18일 만에 사망했고 다른 30대 서울 남성도 접종 11일 만에 사망했습니다. 백신과의 인과성이 인정된 사례는 없습니다. 백신과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2021년 8월 3일 0시 기준 백신별 접종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얀센 백신 접종 완료자는 112만 9,767명입니다. 통계상 300명 중 1명이 혈소판 감소를 동반한 혈전으로 사망하니까 100명 중에는 혈전 문제로 사망자가 1명도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른 이유로 사망했을 수는 있지만 혈전으로 사망까지 가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300만 분의 1이죠. 그리고 일단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발생률이 매우 낮다고 합니다. 30만 분의 1이죠. CDC는 얀센 백신 접종 후 54명에게서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이 나타났다고 발표했습니다. 모두 입원 치료 중으로 총 9명이 사망했습니다. 여성 7명과 남성 2명입니다. 54명 중 9명은 16.7%입니다. 아까 공부한 바로는 10%였는데 사망 확률이 더 높아졌죠. 그러다 보니 자문위원인 케이프 텔벗 벤터빌트대 교수는 얀센 백신으로 인한 TTS 보고가 이전 추정치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다양한 연령대에서 성별 관계없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에선 지난 2월 FDA가 얀센 백신을 승인한 이후 1700만 회 이상 얀센 백신이 접종됐습니다.
TTS는 30명 중 1명이 발생합니다. 한번 예상 TTS와 실제 TTS가 일치하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접종 완료자는 1700만 명 이상이지만 1700만 명으로 잡고 30만 명으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예상 TTS 57명이 나옵니다. 실제 TTS 54명과 거의 일치하는 걸 알 수 있죠. 12월 17일 0시 기준 한국도 예상해 보겠습니다. 얀센 1차 접종 완료자는 150만 명입니다. 150만 명을 30만으로 나누면 예상 TTS 5명이 나옵니다. 한국인의 5명은 TTS를 겪었을 거란 말이죠. 이 중 10%가 사망하니까 5명의 10%를 곱하면 0.5명이 나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얀센 백신을 접종하고 TTS로 사망한 사람은 0명으로 1명도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숫자는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얀센 백신 접종했더니 혈전 부작용으로 사망했다는 이야기를 찾기가 어려운 것이고 실제로도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겁니다. 미국같이 1700만 명이나 얀센 백신을 접종해야 TTS 발생은 54명, TTS로 인한 사망은 9명이나 나옵니다. 한국은 고작 150만 명입니다. 그래서 TTS가 발생하는 경우도 매우 극소수일 거라 알 수 있죠. TTS 발생은 30만 분의 1이니까 매우 희귀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자문위원들은 얀센 백신 사용 자체를 중단해서는 안 되며 이 같은 위험에도 불구하고 백신을 전혀 접종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효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얀센도 좋지만 실제로 CDC 예방접종 자문위원회는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얀센 백신보다 화이자 모더나 백신이 더 선호된다는 내용의 권고 수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백신 선택지가 없는 상황에선 얀센 백신 접종으로 얻는 이익이 위험보다 크지만 다른 선택지인 mRNA 백신이 있다면 mRNA 백신을 접종하는 게 더 낫다는 것이죠. 권고안에서 자문위는 18세 이상 성인의 코로나19 예방에 있어서 얀센보다 mRNA 백신이 더 선호된다고 밝혔습니다. 자문위가 회의를 하게 된 이유는 최근 얀센 백신 접종자에게서 희귀혈전증이 더 자주 발생한다는 자료가 접수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 내에서 얀센 백신은 18세 이상 모든 성인에게 접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얀센 백신은 이전에 한번 접종 중단이 권고된 적이 있었습니다. 앞서 지난 4월 미국 보건당국은 얀센 백신 접종자에게서 드물지만 심각한 형태의 혈전증이 나타난 사례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접종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이후 10일 만에 얀센 백신의 이익이 위험을 능가한다며 접종 재개를 결정했습니다. 같은 문제로 한번 접종 중단되었다가 다시 풀렸다가 다시 이번에 논의가 진행된 겁니다. 이익이 위험을 능가한다는 건 백신 접종으로 생존할 확률이 코로나로 생존할 확률보다 높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백신 접종으로 사망할 확률이 코로나로 사망할 확률보다 더 낮다는 의미입니다. 백신으로 사망하는 것도 코로나로 사망하는 것도 모두 리스크를 갖고 있습니다. 100% 생존은 어디에도 없죠. 우리의 선택지는 양쪽 다 확률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좀 더 생존할 확률이 높은 선택을 해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